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호입니다. 이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벡터 포텐셜 A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벡터 포텐셜 A가 자기장 벡터 B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수많은 A 중에 과연 어떤 A를 결정할 것인가, 혹은 선택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A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고민해봤었는데, 자, 이번에 좀 일반화시켜서 그 식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위에 있는 식은 잘 살펴보시면 맥스웰 방정식 제4식에서 비자기장 벡터를 델 크로스 A로 치환한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 크로스 A는 이게 맨 앞에서 저희가 배운 거 있죠? 네,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박합 규칙을 따른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델 크로스 A는 다름 아닌 델 가로 열고 델 닷 A 빼기 라플라시안 A 혹은 델 스퀘어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수많은 A 중에서 A의 다이버전스가 0인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만약 선택한다면, 그러면 위식에서 델 닷 A는 0이 될 테니까 델 크로스 A는 다름 아닌 마이너스 델 스퀘어 A, 즉 A의 라플라시안인데 음의 라플라시안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식을 요리를 해주면, 그러면 정전기학의 식이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왼쪽 우리 하단에 볼 수 있는 것처럼 A의 라플라시안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J, 여기서 A는 벡터 포텐셜, J는 전류 밀도, 입실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퍼미티비티, C는 빛의 속도가 되겠죠. 자, 이 식과 그 전에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phi, 즉 정전기 포텐셜의 라플라시안, 저 델 닷 델 파이도 사실 델 스퀘어 파이, 즉 라플라시안으로 생각할 수 있죠. 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여기서 로는 전하 밀도가 되겠죠. 수학의 아름다움은 겉 형식이 똑같으면 답의 형식도 같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내가 모르는 분야라도 그 모르는 분야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공식이 형태가 내가 아는 분야와 같다면 사실 굉장히 유리하게 그 모르는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phi 대신 A를 바꾸고 로 대신 J로 바꾸고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 제로 C 제곱으로 바꾸면 답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는 벡터입니다. phi는 스칼라고요. 따라서 해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하나겠지만 왼쪽에 있는 경우는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 개의 이퀘이션, 즉 델 크로스 AX는 마이너스 JX 오버 입실론 C제곱, 델 크로스 AY는 마이너스 JY 오버 입실론 C제곱, 델 크로스 AZ는 마이너스 JZ 오버 입실론 C제곱으로 변환한 다음에 각각을 스칼라인 phi와 비교해서 해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장에서 우리는 벡터 포텐셜 A와 정전기 포텐셜 phi 간에 이렇게 유사성이 있음을, 즉 수학적 유사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정전기에서 우리가 했던 트릭을 또 써먹을 수 있겠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임의의 전하 분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관찰하는 그 지점에서 느끼는 혹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포텐셜은 바로 위식과 같습니다. 즉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하기를 분모는 R12, 즉 소스가 되는 그 전하로부터 내가 관찰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벡터를 R12로 잡고 그걸 분모로 놓고 로2, 즉
내가 생각하는 소스 내에서의 전하 밀도를 dV2, 그 소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단위로 적분을 해주면 바로 그것이 phi1, 즉 1번 관찰자 시점이 느끼는 정전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유사하게 이제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하의 어떤 분포, 위치 분포가 아니라 전하가 움직여서 생기는 전류의 분포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런 임의의 전류의 분포로부터 위치 1번이 느끼는 벡터 포텐셜은 얼마일까?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성분만 따서 1번에서 AX 성분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C제곱, 그죠? 입실론 제로 대신에 입실론 C제곱이 대체가 됐죠? 분의 1, 적분하기를 분모는 같습니다. R12, 즉 전류의 소스로부터 내가 관찰하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 벡터가 될 것이고 분자는 ρ2, 즉 전하 밀도 대신에 JX2, 그 지점에서 X 성분의 전류 밀도 벡터가 소스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적분을 해주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적분함은 한 성분을 할 수 있죠?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Y 성분, Z 성분을 다 같이 적분해서 모아주면 그것이 바로 A 벡터가 될 것이고 그러면 1번 지점에서의 A 벡터는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1 적분하기를 2번 위치에서의 전류 밀도 벡터 J를 분자로 하고 R12를 분모로 해서 적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임의의 전류 분포로부터 벡터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벡터 포텐셜 중에서도 A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가 0인 경우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전기에서 전류 밀도가 손에 손을 잡고 돌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항상 0입니다. 전류 밀도의 다이버전스가 0인 경우에는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도 0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래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델닷A가 0이라는 기준점은 정자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즉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도체, 그것이 원기둥 모양으로 무한히 Z축으로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이와 같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면을 봤을 때, 전선의 단면을 봤을 때 단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류 밀도의 벡터는 균일하다. 즉 어느 지점을 우리가 측정을 해도 같은 전류 밀도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전류 밀도는 단순히 이 전선을 통과하는 전류량인 I를 전선의 단면적인 파이 A제곱, 여기서 A는 반경이 되겠죠. 그 전선의 반경인 A일 때 파이 A제곱으로 나눈 값, 즉 J sub G는 파이 A제곱분의 I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JX 성분이나 JY 성분은 0이기 때문에 AX도 0이고 AY도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AX가 0이고 AY가 0이면 AZ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AZ를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정전기 상황과 정자기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전하밀도 롤을 C제곱분의 GZ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실론을 입실론 제로 C제곱, 또 롤을 JG로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걸 어떻게 바꿔도 사실 결과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를 전류 밀도로 바꾸고 그것을 빛의 상수만큼의 제곱만큼의 어떤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것을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전류가 전선을 통해서 일정하게 흘렀었던 그 상황이 정전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전선에 균일한 전하 밀도가 있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자, 전선에 균일한 전하 밀도가 있는 그 상황은 저희가 앞서서 생각했던 무한한 전선의 선 전하 밀도 람다로 전하가 있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전기장을 구할 때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했고 그 전기장을 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분을 해주면 바로 정전기 포텐셜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이는 마이너스 2파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로그 R 프라임이 되겠죠. 자, 이 해를 그대로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파이는 AZ가 될 것이고 그리고 람다는 전체 전하 Q를 길이 L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Q가 로에다가 즉 부피 전하 밀도 로에다가 부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의 길이 곱한 값이 되겠죠. 단면적의 길이 곱한 것을 다시 길이로 나눴으니 곱셈의 단면적만 남을 겁니다. 그게 바로 R에서 파이 A제곱이 남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부피 전하 밀도 로를 C제곱분의 JX로 JZ로 대체를 해야 될 테니까 오른쪽 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파이 A제곱 JZ 곱하기 로그 R 프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정지기학에다 대입해서 손쉽게 우리가 벡터 포텐셜 A를 구할 수 있음을 본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직선 형태의 전선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는 경우에 벡터 포텐셜 A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했습니다. 즉 AX0, AY는 0, 그리고 AZ가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JG 곱하기 로그 R 프라임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았죠? 자,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직선 형태의 전류가 흘렀을 때 주위에 자기장은 어떻게 생길까? 이게 궁금하죠? 따라서 벡터 포텐셜로부터 이제 자기장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 벡터 포텐셜 A와 자기장 B 간의 관계는 B는 델 크로스 A니까 이 A의 컬을 우리가 취해주면 B의 각 성분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B의 X 성분부터 구해보면 B의 X 성분은 마이너스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 분의 I, 이 전류죠. 곱하기 round Y ln R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로그 R 프라임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바로 X 성분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I, R 프라임 제곱분의 Y가 될 것이고요. BY의 경우는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I, round over round X, ln R 프라임이니까 로그 R 프라임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될 것이고 이 경우 2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I 곱하기 R 프라임 제곱분의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잘 보시면 아하, 앞에서 배운 것처럼 x가 y, 마이너스 y의 함수고 y가 x의 함수면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bg는 0이 되겠죠. 따라서 b는 저 두 가지 식을 토대로 4파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i의 r'분의 2i가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것은 크기고 이 방향은 원주의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법칙으로부터 직선의 전류가 저렇게 위로 흐르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감아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기억나시죠? 엄지가 전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면 그거에 정량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선의 형태를 생각해 봤었는데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 솔레노이드, 즉 코일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코일 형태를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각각의 한 턴의 코일은 마치 반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지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코일 턴수가 예를 들어서 N개가 있으면 N개의 반지가 한 축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하는 일은 원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류를 원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운동된 전류가 겹겹이 쌓인 것이 코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그 해로부터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어떤 형태의 자기장이 생기겠다 이러한 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긴 솔레노이드가 있다. 즉 무한 길이의 솔레노이드가 있고 그 표면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표면 전류의 크기는 N 곱하기 I, 즉 I가 전류가 되겠죠. N은 각 길이당, 단위 길이당 이 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I의 표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치 반지를 우리가 쭉 쌓은 상태에서 멀리서 보면 반지 간의 간격이 거의 작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 전류가 회전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전기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류가 전하 밀도로 바뀌어야 될 테니까 이 원통의 전하 밀도가 균일하게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성분이 있죠?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 밀도도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가지고 풀게 되면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두 개의 구를 즉 플러스로 된 구와 마이너스로 된 구를 이격시켰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가 아닌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을 살짝 이격시키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표면 전하 밀도는 전류 밀도처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하면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바로 식을 대입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정전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파라미터와 정자기에서 생각할 파라미터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제로는 이 표면 전류 밀도 J를 C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J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위 면적당 전류가 아닌 단위 길이당 전류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두 개의 실린더가 있었을 때 이걸 살짝 한 방향으로 이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다이폴을 배웠을 때, 즉 분극을 배웠을 때 원과 원을 살짝 이격시키면 그것이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중심에 있는 전하가 이격된 것처럼 보이고 안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균일한 Z방향의 필드가 생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다이폴 포텐셜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관찰자에 의해서 생기는 그 전기장이 다이폴에 영향을 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 즉 파이는 마이너스 P 닷 델 파이 낫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바깥에서의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두 개의 원기둥 차지가 이격됐을 때 이것을 바깥에서 보면 마치 그냥 단순 다이폴 모멘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전기 포텐셜 phi는 뭐에 비례를 해야 되냐면 라운드 ln r'을 라운드 y로 미분한, 즉 라운드 ln r' over 라운드 y에 비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그 r' 함수는 우리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다름 아닌 r' 제곱분의 y가 되기 때문에 네, phi는 i' 제곱 y에 비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az와 ay를 생각해보면 az는 r' 제곱 y에 비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앞에 비례상수 마이너스 k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으며 ay 역시 r' 제곱분의 x에 비례할 텐데 두 개는 서로 음의 관계, 즉 하나가 양이면 하나 하나가 음이면 하나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수가 앞에서 마이너스 k면 여기선 k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레노이드가 무한히 있으면, 즉 전자기석이 코일 형태로 감아져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있으면 모든 자기장은 그 솔레노이드 안에 국한된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바깥에는 자기장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벡터 포텐셜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벡터 포텐셜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비록 솔레노이드 바깥에 벡터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컬을 취했을 때 B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Bx, By는 0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BZ가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BZ를 우리가 컬의 정의에 따라서 표현해 주면 라운드 오브 라운드 X 가로 열고 앞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AY를 넣으면 되죠. 상수 대문자 K에 R' 제곱분의 X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라운드 오브 라운드 Y 괄호 열고 이번에는 A X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Y를 넣어주고 이걸 표현해주면 가로 안에 그 식들이 다 상쇄화돼서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바깥에 벡터 포텐셜은 존재하지만 자기장은 존재하지 않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 바깥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아까 상수 K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한 해를 얻기 위해서 K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톡 이론을 이용해서 벡터 포텐셜 A가 임의의 패곡선 감마를 통해서 선적분되었던 그 값이 그 선적분한 경계, 즉 감마를 경계로 하는 면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장의 플럭스의 함수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우항은 인사이드 감마를 경계로 하는 면에 대해서 B.NDA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B는 입실론0 C제곱분의 NI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2파이 R'A는 오른쪽에서 우리가 K라는 상수를 통해서 AX와 AY를 구했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AX는 마이너스 K R' 제곱분의 Y고 AY가 K R' 제곱분의 X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는 R'분의 K가 되겠죠. 따라서 2파이 R'A는 다름 아닌 2파이 K가 될 겁니다. 따라서 왼쪽 식은 2파이 K가 되겠죠. 오른쪽 식은 파이 A제곱 입실론0 C제곱분의 N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식을 등가를 하면 K는 다름 아닌 2 입실론0 C제곱분의 NIA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요걸 다시 원식에다 넣어주면 A는 바로 2파이 입실론0 C제곱분의 NIA 제곱에 R'분의 1을 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솔레노이드 바깥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로 솔레노이드 안의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숙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배운 것 같고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리처드 파인만이 본인의 그 교과서에서 실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창의적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기둥 혹은 원통형의 어떠한 표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표면에 우리가 만약에 전하를 주입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호박을 문질러도 우리가 대전시킬 수 있고 책받침을 머리에다 문질러도 대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강유전체 같은 소재를 갖고 대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원기둥을 돌릴 수 있는 축 어떤 철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철심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심을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리고 있으면 이 표면에 있던 전하들은 일제히 원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원운동하면서 생기는 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원통 안에 균일한 자기장, 즉 솔레노이드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될 텐데 그러한 자기장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저 원기둥의 축과 표면 사이에 전도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물론 여기엔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 축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이 표면은 지금 잉여 전하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전도체로 쇼트가 되면 바로 전하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연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돌리고 있으면 일단 전선 안에 있는 전하들이 역시 V라는 속도로 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Q, V 크로스 B, 로렌츠 힘 중에서도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받을 테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이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격되는 현상이 결국 전압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 전압이 사실 더 이상 이격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의 그 전압을 우리가 측정하면 마치 홀 효과를 측정하는 것처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원기둥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ngular velocity meter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알고 싶다 했으면 임의의 위치에서 저런 장비를 땅에다 꽂고 전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전 속도도 이론상 측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frame of reference, 즉 어떤 관성계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우리가 지구가 아닌 이 실린더 표면 바깥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나도 같이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도 같이 돌고 있으면 사실은 표면에 있던 전하는 정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류도 흐를 수가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기장이 생길 수가 없으며 자기장이 생기지 않으면 아까와 같은 전하의 이격이 생길 수가 없으니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라독스, 즉 모순을 어떻게 풀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블렛 포인트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no relativity of rotation. 즉 우리가 상대성 이론, 특별히 특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할 때 이 회전계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각각의 프레임을 비교할 때는 일정한 속도 간의 관계, 즉 일정한 속도만의 차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상황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그 자체는 이미 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원 표면에서 바라본 그러한
문제는 실제 우리가 정지계에서 생각한 것과 일치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그 파인만이 개념적으로 발명한 앵귤러 벨로시티 미터에 우리가 진짜 소재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특별히 겉에 강유전체를 만들었는데 이 강유전체 표면이 99% 차폐가 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쿨롱 퍼 스퀘어 센티미터의 어떠한 분국을 갖고 있는 분국인데 99%가 차폐돼서 효과적으로는 0.1 마이크로쿨롱 퍼 스퀘어 센티미터의 전하 밀도를 갖는다고 가정합시다. 그 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크기와 반경을 놓고 돌렸을 때 과연 전압은 얼마나 나올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